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갭 상승 후에 3차 빗각에 막혀가지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전일 종가를 이탈하지는 않은 채 모든 숙제는 내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빠르게 이 빗각 안쪽으로 들어와 주는지 여부, 그걸 실패했을 때 전일 종가로 종가를 이탈해서 끝나는지 여부는 향후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야간 선물은 1.39% 상승했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852억 매수가 잡혔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1.51% 갭상승 출발한 뒤 오전장에 소폭 상승하다가 12시부터 본격적으로 밀리며 갭을 모두 메우고 나서 0.22%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었고요. 10시 30분에 미국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11시 15분에 미국 9월, 10월 산업생산, 밤 11시 50분에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그다음에 자정 넘어서 미국 댈러스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월요일 20시 기준으로 동결 25%와 인하 75% 확률을 기록 중이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21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197억, 풋옵션에서 257억으로 다소 완화되어 있었고요. 11월 24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1월물에서는 콜 옵션, 풋옵션이 모두 전반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거래가 되었고요. 2월물은 490풋, 46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3월물은 청산을 포함해서 630콜, 560콜 등에서 거래가 됐고요. 6월물은 575콜과 390풋 등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파생반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장중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할 사항들을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수출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의 비둘기적 발언,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 전 휴전 등에 힘입어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여기 섞였네요. 비둘기적 발언에 힘입어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오른 점, 그리고 러우 전쟁, 휴전 이슈 등으로 나스닥이 더 오르며 우리 증시도 야간 선물 대비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당일 수급 에너지를 아침부터 시간대를 나눠서 좀 체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기본, 기반, 디테일, 했지, 라이브 방송 때 다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당연히 위클리 옵션 만길이니까 기본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에 있고요. 이게 양매수면 제한적이고 한쪽으로 쏠리면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양매수, 12시 이후로는 개인들이 콜옵션 5만 계약까지 늘어나면서 하방으로 힘을 좀 썼던 것이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상승 마감했잖아요. 물론 중후반부 12시 이후로는 당연히 약해졌지만 어, 그래도 기본은 떠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방어세죠. 기반은 상승 혹은 방어세였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기반, 개인 선물 매도 기반, 개인 현물 매도 기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위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고 움직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이 여기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 중간중간에 조금씩 움직이는 게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살짝만 반등하면 시장은 올라주고 살짝만 꺾이면 다시 내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디테일은 프로그램 비차익을 봐야 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디테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반을 만든 외국인 선물 환매수에 대한 해지는 외국인 월물 옵션에서 나타났었는데, 물론 종가에는 달라졌죠. 블록들도 포함되니까 외국인 콜매도와 풋매수가 당시에는 잡혔었습니다. 10시 54분과 11시 50분 등 기준 잡아서 오전에 주로 체크를 했었죠. 전반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하락했고, 전반부는 자, 기술적으로 하락을 노려서 트레이딩할 수가 있었죠.
시가봉 기준으로. 그 다음에 중반부는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슬슬 쌓이고 있을 때, 자, 외국인이 처음에는 그래도 매수를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매수를 올리기 시작할 때가 이때였죠. 그래서 그게 중반부 외국인 선물이 쌓이면서 상승했었고요. 자, 중후반부 중일 갈등 지속과 중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세부 사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하며 수급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와 위클리 개인 콜옵션 매수. 자, 위클리 콜 차트를 보면요. 자, 여기 위클리 옵션 콜옵션 차트를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콜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었죠. 45억 선까지 늘렸었고, 계약수로 보면 개인들의 위클리 콜은 무려 5만 계약을 넘어서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자, 5만 계약이 올라섰 다음에 제가 4만 계약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등세가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반등이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 이탈한 공간까지, 그리고 위에 저항 라인을 결국 넘어가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피보나치는 382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4만 계약 결국에는 그 이상에서 끝났고, 심지어 풋옵션의 거래 규모도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콜옵션을, 위클리 콜옵션을 계속 물타기 했는데 그 단가가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 줄일 수 없었고, 그거를 살려주지 않은 채 개인들의 위클리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며 수급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와 위클리 개인 콜옵션 매수가 증가하며 하락했었죠. 초반에 시가봉 이탈 후에, 자, 여기 초반에 시가봉 이탈 후에 전일 매물대를 체크하고, 자, 전일 매물대 옆에 차트까지 쭉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자, 다 잡아드렸던 겁니다. 파생반 텔레그램에 시가봉 이탈 후에 전일 매물대 체크하고, 자, 매물대 기반 다 체크했죠. 오늘 전일 4%대 하락 출발해서 매물대 만든 거. 그래도 시작은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로 딛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지지는 확인을 하고 있다. 얘가 이탈되는 순간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지, 이탈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일단은 확인을 한다 해서 오늘 오전에 쌍바닥, 오후에 지키기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갭은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시가봉 이탈 후에 전일 매물대를 체크하고 쌍바닥 이후에, 자, 여기 쌍바닥 이후죠. 다시 시가봉을 테스트하다가, 자, 다중바닥 이후에 다시 시가봉을 테스트하다가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가, 자, 제가 점심시간 전에 무심코 딱 이걸 그렸어요. 이렇게 무심코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렸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뚜렷하게 지금 빗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자 한 거예요. 자, 이걸 보자는 이유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지지받는다면 여기 튕겨서 올라가는 건데, 그 정상적인 움직임이 깨진다면은 힘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빗각은 그런 용도로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무조건 저항이고 지지가 아니라, 그거를 결국엔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 힘을 더 크게 본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탈됐으면 얘는 저항대 역할을 할 건데 올라오지 않았죠. 올라오지도 않고 밀렸던 겁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라인들 다 타고 갔지만 결국에는 하방 에너지 힘이 우세했기 때문에 얘를 결국에는 깨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풀어가야 했고, 여기서 당일 빗각을 이탈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와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을 콜옵션으로 몰아넣으며 하락했고, 당일 갭을 모두 커버하고 나서 외국인 선물 환매수세 유지에 의해 540선 방어. 자, 그래도 기반은 있었죠. 선물 매수 기반, 개인 선물 매도 기반, 그 다음에 개인 현물 매도 기반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540선을 지키면서 되돌림이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V턴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신 분도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에 올려주셨습니다. 빗각 이탈할 때 이용했던 분도 올려주셨고요. 여기 시가봉 이탈할 때 숏포지션으로 수익 났던 분도 다 올려주셨습니다. 카페 가셔서 매매일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오늘 트레이딩을 하셨는지 꼭 살펴보시고, 나도 한번 적어보시고, 스스로도 한번 적어보시고 점검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 이탈했던 블루라인과 당일 382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82 자리였고요. 거기가 블루라인 부근이었죠. 이탈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마지막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싸움으로 금투에 풋옵션 매수 542.5와 550 수익을 극대화하고 콜매도를 살리기 위한 하락이 종가 MSCI 리밸런싱과 함께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중 최대 340, 600까지 올라갔던, 자 차트로 볼까요? 위클리 옵션 월요일 542.5 풋. 자 보시면 최저 0.01에서 최고 3.46까지 340, 600까지 올라갔던 위클리 옵션 542.5 풋은 거의 다시 죽었다가 종가로 1.69까지 살리면서 결제가 된 겁니다. 결제 가격. 자 종가라기보다는 결제가로 1.69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종합적으로 일봉은 세 번째 빗각. 자 선물 차트 일봉은 세 번째 빗각 1번. 자 여기 위에가 1번 가장 강했던 10월 매수세 1번.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날 저점 이탈한 저점을 연결한 2번.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3번 빗각. 3번 빗각 저항과 5일선 553.3이었나요? 그쯤에 막혔지만 전일 종가보다는 올라서 끝났기에 이탈은 아니었기에 아직 다음날 커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거기에 대한 해지로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방어세로 위클리 콜옵션을 오늘 59억이나 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점차 매물대가 쌓여 바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가 59억이나 들어오며 끝났고 갭상승이 나온다면 선물 매도로 돌아서며 초반에 정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봐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한 1조 3천억에 대한 선물은 내일 매도로 전환되면서 위클리 콜을 정리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는 거죠. 투신 선물은 전일 1조 원 이상의 대량 매도 베팅에 대한 부담에 이번에는 매도를 축소하며 4,743억 매수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 선물에 대한 손실 금액은 500억에서 600억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일 3차 빗각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물대가 더 쌓여 결국 음선으로 밀리며 하락 공간, 자 여기 3차 빗각을 돌파해서 끝나지 못한다면 밑에 하락 공간을 내주며 외국인들이 보유한 선물 매도 포지션 약 5조 4천억대를 밑에서 청산할 때까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2일 전 중첩 저항대에서 막힌 후, 자 제가 보는 코스닥의 중첩 저항대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생반 주식반에다 올려드렸지만, 자 10분봉으로 보시면 정말 제대로 막힌 상태였죠. 물론 그 전에도 위에 있었다가 이제 이탈된 자리가 여기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표기해드렸다 막혔다, 막히고 나서 갭 하락이 이렇게 세게 나왔고, 자 그 갭은 지금 극복이 안 되면서 오늘 뭐 알테오젠도 약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약했고 펩트론이 오늘 급락하면서 오늘 코스닥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2일 전 중첩 저항대에서 막힌 후 연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의 약세와 알테오젠 하락도 있었지만 펩트론의 급락이 시장 하락 기여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전장 복구 테마로 데모가 상한가를 갖고 현대 에버다임, 다스코, 대동기어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으로는 스맥이 상한가를 갖고 PNS 로보틱스, 한라캐스트 등의 로봇 섹터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5컷 정도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요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정회원인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시장을 복귀하면서 하루를 복귀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근데 이제 방송을 켜고 나서 이제 정전이 1시간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저도 제대로 못 봤어요. 모바일로 보느라. 그래서 근데 그 모바일로 이제 본 내용들을
그래도 바로 올려드린 건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요약적으로만 전송드렸습니다. 8시 28분 갑자기 정전이 되었었고요. 복구가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8시 49분에 모바일로 시가봉 기준 체크하면서 보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자, 코스피 선물에서 1분봉 체크하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듯 시가봉 체크하면서 보자. 무슨 말이에요? 시가봉을 이탈하면 혹은 딛고 올라서면 그 기준으로 보시자라는 거고, 여기서 9시 1분에 뚜렷하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시가봉 이탈 9시 2분, 9시 11분에 전일 오전 매물대들을 체크를 하고 있었죠. 그거를 사실 모바일이기 때문에 제가 느리게 이제 반응을 했지만 원래 같으면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제가 장전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힘을 파악을, 준비된 자금을 파악하면서 매물대를 체크하는 1차 지지와 저항 그리고 2차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정전 때문에 이제 못 잡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업데이트만 장중에 이제 해드린 겁니다. 9시 11분에는 전일 매물대 체크를 여기 했었던 거, 다음 당일 갭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음은 당일 갭을 채우는 곳으로 간다. 결국엔 오늘 오후에 갭을 모두 커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여기서 갭을 모두 커버했었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특징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여기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으로 몰렸던 거니까 이제 하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이 복구돼 가지고 방송을 다시 켰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컷으로 이렇게 9시 54분 갭 상승 출발한 시장은 시가봉을 이탈한 뒤에 밀렸다가 전일 매물대를 딛고 쌍바닥을 그리며 올라왔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개인 양매수화가 진행되며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양매수화가 진행되면서 콜옵션이 조금 우위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뒤바뀌면서 콜옵션을 더 늘리면서 이제 하락했었죠. 아침에 콜을 살리지 않고 이후에 풋도 살리지 않았던 거죠. 아침에 개인들의 콜을 살리지 않고 이후에 풋도 살리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9시 57분에 오늘 장전에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은 이건 정전을 놓쳤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9시 58분에는 시가봉 테스트 중 다시 볼벤 상단과 레드라인, 그리고 위클리 수급은 점점 균형화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상승 쪽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출 승인,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했던 것 효과가 있었죠.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 확인해 보면 외국인은 양매도 성향으로 상승만 하지 않을 거다, 하락만 하지 않을 거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개인들은 약간 콜옵션 위에 양매수를 외곽 중심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많았고요. 10시 4분에는 외국인 선물은 환매수 중심이었고 6조 원 매도 이후 분할 환매수하면서 조절 중이나 본격적으로 투매를 유발하며 밑에서 익절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점을 잡고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컷으로 보면 위클리 옵션 수급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 역할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보자였다라는 겁니다. 수급 체크해드렸고요. 오늘 수급의 핵심 에너지 10시 27분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 10시 34분에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중심으로 6천억 돌파했고, 10시 37분에는 수급상 시가봉 돌파에 도전하는 중이나 수급 대비 탄력도는 떨어지는 것은 위클리 옵션의 개인 양매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미세한 움직임과 나스닥 선물,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땡기고 있는데 아직 시가봉도 제대로 못 넘어가고 힘이 막 쭉쭉 뻗어나가지 못한다. 1조 원을 매수하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걷게도 다시 줄줄 내려오게 되었죠. 수급 대비 약세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에너지 다시 업데이트 했었고요. 자, 그래서 10시 56분, 자, 12시 전까지는 기반은 롱이었어요. 자, 기반은 롱, 떨어졌을 때 롱, 떨어졌을 때 롱, 떨어졌을 때 롱, 기반이 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롱을 볼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오래 가지 못해요.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가 기본이나 중간중간 디테일은 프로그램 비차익 등이 계속 꺾어내고 있었습니다. 10시 58분에는 전일 개인 큰손 550풋과 547.5풋은 합산해서 절반 정도는 그 시간대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더 많이 나갔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잔량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양매도 위클리 옵션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비슷했죠. 11시 6분에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기반으로 시가봉을 돌파 시도만 계속되나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위클리 옵션 수급이 붙잡고 디테일인 프로그램 비차익이 힘을 덜 쓰면서 정체 중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도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도에서 약간 성공을 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컷입니다. 자, 여기서 차트에다가 이제 표기 잡아드린 거 일봉상의 갭 자리 체크한 거고요. 전일 갭을 순식간에 커버했습니다. 자, 오후 이거는 자, 이거는 잠시 네 번째 컷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네 번째 컷 여기 이제 오후로 넘어왔어요. 아까 오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자, 오후 네 번째 컷 개인 위클리 콜이 바짝 늘어나서 54,000계약이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때 54,000계약까지 넘어갔다. 이제 오후 방송 하는 건데 점심시간 내내 개인들 위클리 콜이 늘어나며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후 방송 시작했고요. 수급 체크했고 밑으로 내려서 1시 52분에 가까스로 오늘 생긴 갭을 지키려는 중이긴 한데 방어세가 그리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디요? 오늘 생긴 갭을 지키려고 가까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방어세가 강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때죠. 여기서 한 번 더 밀렸고 결국엔 540 찍고 터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시 57분에는 이게 2시부터 터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방어세가, 자,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방어세가 세지 않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위클리 콜 5만 계약 때는 외국인 선물 7천억 힘보다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개인들의 5만 계약 콜 매수가 외국인의 7천억 선물보다 더, 선물 매수보다 더 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그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만기일 한정이죠. 그래서 오늘 생긴 갭을 체크할 가능성 말씀드리자마자 갭을 넘어가기도 했죠. 언더슈팅 나오면서. 그래서 오후 2시에는 전일 갭을 순식간에 커버했다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40을 찍을 때까지 금융투자가 547.5와 542.5의 위클리 풋옵션 매수를 늘려놨죠. 자, 이게 결국에는 542.5까지 결제가 된 겁니다. 결제가가 내려왔잖아요. 코스피 200이 지금 540.81로 끝나면서 금투가 쭉 깔아둔 547.5부터 542.5의 위클리 풋까지 전부 다 좋은 가격의 결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위클리에서 큰 수익을 거둔 거죠. 2시 3분에 오늘 생긴 갭을 커버한 시장은 540 지키기를 하는데 개인 위클리 콜 계약수가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일시적일 수 있으면 유의해야 됩니다. 한 4만 계약 정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일시적이다 해서 일시적으로 끝났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하나하나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콜이 현저하게 줄지 않으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힐 자리 다 막히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안 줄었기 때문에 그게.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다시 한번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당일 피보나치 38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반등이 당일 피보나치의 38이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은 이따가 한번 정리할 거고요. 2시 23분에 위클리 만기일 하단 방어가 540이 잡히면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과정인데 움직임이 여전히 거칠게 나옵니다. 한쪽 방향만 생각할 만기일이 아닌 점을 염두에 두면서 주요 수급 변화를 끝까지 살피며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했다가 회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합을 지키지 못하고 끝났고요. 개인들이 12시 이후에 물타기를 했던 위클리 옵션 콜옵션 단가는 당일 피보나치 618까지는 회복되어야 한 요 정도까지는 회복돼 548이었거든요. 548선까지는 회복되어야 단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단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548선 나스닥 분봉의 변동이 그때 하락으로 잡히고 있었던 것까지 체크하면서 오늘 파생방 글은 여기까지만 보고 그 뒤에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 방에서 내용이 전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현재 유튜브 영상에 저희 댓글 가서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면 텔레그램 상담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정혜원 파생반 내가 이런 내용들이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파생반 정혜원 가입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있고요. 반복 수정되는 거죠. 618, 599 지금 당장 살필 거 아니죠. 585도 이제 멀어져서 당장 살필 거 아니고 563, 565 11월 20일에 갭으로 돌파 후 장중 지지한 다음에 밑으로 깨졌습니다. 다시 갭으로 깨졌죠. 갭으로 깨진 것은 어제 금요일이었죠. 11월 21일. 그 다음에 550에서 551은 11월 19일 장중 이탈 후 지지를 받았으나 자 550에서 551 마저도 결국에는 11월 21일에 갭으로 깨졌습니다. 깨지고 저항을 받았죠. 네. 오늘 저항 역할, 오늘 고가가 552.75였는데 결국에는 저항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탈 거기가 이제 못 넘어갔고요. 534, 536짜리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526, 520에서 22, 500에서 502, 491.4 여기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뚫고 내려가면은 그냥 공간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가 거기가 취약해요. 그래서 520에서 26 이 사이가 한번 걸리는 자리가 됐고 여기가 한번 뚫리면 그냥 500선 그 다음에 491선까지 쭉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할 때 다시 언급드리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입니다. 2시 15분에 체크했고 그 다음에 내려서 3시 1분에 체크했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542.5 위클리 풋이 얼마로 결제되는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개인들을 보시면 542.5를 금투 단독 매수 요게 얼마나 살리냐 그리고 금투 우위 매수 이런 것들이 금융투자가 얼마나 살리냐가 중요했고요.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콜이 많았었죠. 후반부 싸움으로는 545 콜 결제와 542.5 풋 결제와 둘 다 결제 실패하냐 이걸로 봤는데 이제 그 545콜은 개인 우위 매수와 외국인 소량 매수 그리고 542.5 풋은 금투 단독 매수 둘 다 결제를 실패한다면 545콜 매도는 금투 때문에 542.5 풋 매도는 주로 외국인 요 상태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둘 다 결제를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막판은 542.5 콜과 542.5 풋 결제 싸움으로 바뀌면서 결국 금융투자의 542.5 풋 결제가 마지막에 현물을 좀 내보내면서 승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에 뚝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뚝 떨어졌었죠. 자, 그렇게 끝이 났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위클리 옵션 542.5 위클리 푸시 결제까지 가장 관심을 보였었고요. 장중 최저점 0.01 대비 346배인 3.46을 갖다가 내려와서 결제가 되냐 마냐로 동시효과 진입을 했는데 1.69로 좋은 가격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5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9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풋 모두 녹았으며 특히 만기일 점심시간 이후 콜옵션 손실이 크게 잡혔습니다. 금융투자는 100억 이상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일 하락이 다시 되돌아오며 양매도 수익이 발생했고 막판 풋매수 수익까지 그리고 콜매도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9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대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조 3,030억을 대량 매수했고 외국인 선물은 그렇게 해서 12월물 매도 포지션이지만 조금 줄어서 9월 만기 이후 4조 6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315억 매도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4조 6783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3.8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는데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553억 매수가 잡혔습니다. 현재 환율이 지금 이제 저항대 또 다시 들어오고 있죠. 이걸 돌파하면은 이제 1,500까지 날아가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내년 4월 세계 국채지수 즉 윅비에 편입되면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 원화 수요가 발생하며 환율 상승세는 완화될 수가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해외 주식 매수 수요 그리고 정책적 이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 등이 지속되며 환율 상승 압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에는 더 부담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된다. 그다음에 중기 추세 빚값 계속 상승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월봉으로 확인하고 있죠. 아래로 딛고 있는 1410원과 1440원 저항대를 돌파했었고요. 이제 위에 1470에서 1480 지난번에 거기서 막혔는데 지금 거기까지 다시 왔죠. 상단 저항이고 이 자리에 오니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정부 차원에서 외환당국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1500이고 그 다음은 2009년 자리로 가는 거예요.
2019년 기록자리 이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4.0 잠시만요. 요거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자, 오늘 변동성 지수는 떨어졌죠? 자, 변동성 지수 차트를 자, 놓고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이렇게 빗각에서 살짝 내려왔는데 6.43% 하락했고요. 자, 6.43% 하락한 38.72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이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은 V코스피 지수를 현재 38.72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11.4%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대략적으로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1.69니까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선물했다고 환산해서 놓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위로 604.7 자, 딱 그 전고 비슷하게 되겠네요. 604.7 아래로는 479니까 1.6 480.6 자,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남은 22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변동성 밴드가 설정된 상태로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되고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높은 프리도 빠지게 될 겁니다. 12월 프리가 현재 비싼 상태죠. 내일 밤은 영화 빅쇼트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아와 엔비디아를 숏포지션을 잡았던 엔비디아에 대해 숏포지션을 잡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날이니 이 메시지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른 변동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또한 기술적 저항 매물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전일 고가 부근에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 전날 장대 음봉은 위에 빗각을 막히고 세 번째나 막히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력이 이 매물대가 상당히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의 직면에 있어서 저걸 넘어가려면 힘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11월 만기가 끝나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제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